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패장을 했지만 LNF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종목보다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LNF였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오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그런 만큼 이제는 이런 힘들었던 상황을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 나올지 연초부터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생겼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등락이 약간 좀 있었죠. 잠깐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시장보다는 2차전지 섹터를 조금 흔들었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선대인 TV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공매도 허위 정보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입장도 나왔었죠. 아무래도 그동안 불법 공매도 세력과 싸우던 박순혁 작가이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는 약간 눈엣 가시였던 것 같은데 주식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싶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금감원장에 딱 꽂으면서 들었던 이유가 금융범죄를 다뤄봤으니까 금융 전문가다 이러면서 자리에 딱 앉혀버렸었죠. 학원비리 수사하면 학원장, 건달 수사하면은 뭐 건달 중에 오야붕, 정치범 수사하면은 뭐 정치 중에 탑인 대통령,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보편적인 상식선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중수부장 출신인 변호사님이 계셔서 검사일 때 어떠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검사들 논리에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완전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좀 그런 게 그 변호사님이 당연히 여전히 후배 검사들이 현직에 남아있으니까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술자리도 하고 하시는데 그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좀 하다가도 검사들은 꼭 자기가 수사해봤으니까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제가 그건 전문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쩌겠나 싶지만 검사 출신으로 금융 전문가라고 금감원장에 제대한 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박 작가님이 살짝 정치적인 성향을 좀 띠면서 윤 정권의 명언을 걸어라라고 나오니까 정권이 심어준 이복형 금감원장은 또 정권의 눈치를 살짝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보기 삼아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박 작가님이 또 오죽했으면 이 정도까지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누구나 다 공매도가 선진화된 금융시장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무차입 금매도라든가 무기한 공매도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화해달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게 바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렇게까지 나설 수밖에 없던 거겠죠. 저도 사실 이 정도로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본인 추종을 하는 세력들과 함께 선동 아닌 선동하는 것도 하나의 카르텔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으니까 자기라도 먼저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박 작가님의 용기에 이제는 응원을 드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이 잘 풀려서 다시 금융시장의 어른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검사 출신답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수사는 정말 잘하고 있긴 합니다. 박 작가님 경우는 좀 아쉽긴 해도 최근 불법 공매도 척결한다면서 외국계 투자은행들한테 대량의 과징금을 때리고 있죠. 뭐 이런 건 시원시원하게 해주니까 또 기분은 좀 좋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의 사이즈가 다른 외국인이나 기관이 LNF를 매수하는 게 박 작가님의 의견을 듣고 들어오는 걸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개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박 작가님의 영향이 크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이틀 동안 주가가 대략 한 10% 이상 올랐는데 우리 개인들은 좋다고 딱 매도를 할 때 외국인과 기관은 큼직큼직하게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내놓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갔습니다. 수급이 너무 좋은 상태죠. 연기금 외국인들 너나 할 거 없이 최근 한 달간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상당히 좋은데 연기금의 경우에는 벤치마크를 추정해서 프로그램 매수로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 장기간 상승을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정 평균가가 대략 한 18만 원이 넘으니까 장기 투자하는 연기금의 특성상 이 정도가 지금 현재 패시브 자금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외국인들은 11월까지만 하더라도 30만 원 위에 보유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최근 그 물량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마도 저가 매수에 엄청나게 들어와서 상단에 있는 물량을 다 잘라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 흐름상 외국인들은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조금 오르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었는데
일단 며칠 전에 짚어드렸던 20만 원 미만에 물려있던 소화됐어야 됐던 그런 물량들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고요. 이렇게 물량 소화 과정을 딱 거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이렇게 매도하셔서 2~3% 정도 수익이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물량 뺏기지 말고 안정적으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패시브 자금 이야기 드렸었는데 바로 1월 2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10월 달에 했던 주총 결과 보시면은 이 당시에 코스닥 조건부 상장 폐지를 하고 유가증권 시장 이전을 한다. 이게 원안대로 승인이 됐었죠. 포스코DX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HLB 이런 회사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포스코DX 같은 경우에는 상장 확정이 결정이 났고 LNF는 1월 2일 날짜에 그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은 패시브 자금의 경향이 아주 크고요. 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이 최소 12개월 밴드가 28만 원에서 37만 원을 얘기하는 LNF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겠죠. 지금은 무조건 물량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의 최근 공매도 잔고도 좀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잔고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공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숏커버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매도율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종목이 LNF였는데 이제는 공매도 상위 50이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숏커버가 들어와 주면서 공매도 세력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딱 LNF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DX는 1월 2일부터 상장이 확정이 된 상태죠. 그 포스코 DX의 주가가 마지막 이틀 동안 엄청나게 등락을 한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틀간의 1분봉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상당히 주가가 흔들린 게 딱 봐도 눈에 보이시죠? 실제 2일이 되면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한번 강하게 내려꽂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LNF에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단기간 동안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뭐 상승을 하겠지만 막상 이런 주가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누가 있나요? 네, 바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불안함이 전혀 없도록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입장하셔서 2024년 확실하고 큰 수익 모두들 다 내시길 바라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LNF의 20조 수주 이게 10월의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공시가 따로 없었죠. 이 공시가 1월 첫 번째 수주 공시로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패시브 자금성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도 저처럼 알고 있었겠죠. 이제 곧 공시가 나올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최대한 낮을 때 물량을 확보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자그마치 유럽의 배터리 업체와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규모가 LNF가 수주한 계약 중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농인준인 공급 규모는 2025년부터 5년간 20조 원어치고 이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연간 공급 규모만 4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작년에 LNF 매출이 4조가 조금 안 됐습니다. 3조 한 8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에다가 공급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연간 매출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번 계약에서 LNF의 주 종목이라 할 수 있는 하이니켈, NCMA 양극재뿐만 아니라 NMX라고 불리는 니켈 망간계 그리고 미드니켈 단결정 양극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이 NCMA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차세대 제품까지 중장기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은 확실히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그동안 LNF가 계속해서 시도했던 게 고객사 다변화와 상품 다변화였는데 그 첫 발을 이렇게 엄청난 계약으로 시작했다는 거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꾸준하게 20조 수주가 곧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동안 LNF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유럽 쪽에서 곧 계약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안 나와서 그전에는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냥 터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시로 공급 계약이 체결 중이니 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재료 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거 외에도 추가로 유럽 배터리 업체와 20조 원 수준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다들 들으셨죠? 20조 원 규모의 계약, 유럽으로 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만의 비밀이라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은 앞으로 LNF가 어떤 수주를 짜낼 수 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죠. 이런 거는 컨퍼런스 콜을 참여한다거나 기업 탐방을 다녀야만 아는 그런 내용들에다가 엠바고까지 걸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모두 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해드린 것 뿐입니다. 좀 눈치채시라고 계속해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거, 제 영상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영상에서 못 해드리는 이런 말들은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충분히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LNF가 조정을 받건 뭐하건 아주 마음 편하게 지금 투자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들어와서 함께 하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주식 채널과는 다르게 정말로 주주님들을 위하는 그런 채널로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 제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채널 입장하는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딱 클릭하거나 터치하시면은 저희 채널 입장 요청이 되는 거고, 자, 그 이후에 이런 양질의 정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미리 알려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서 채널을 보고 신청을 했는지 그 여부만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입장이라는 글과 텔레그램에서 사용할 닉네임이나 입장하시는 분의 성함, 이 두 가지만 딱 작성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입장과 여러분의 닉네임 또는 성함, 저희 텔레그램에서 사용할 거 그거를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주식 타이밍은 진짜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희 채널이 사실에 기반한 이런 공정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과는 차별화되는 채널로의 성장으로 이 주식 관련 유튜브에서 딱 상위권에 위치하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채널 입장해 주셔서 저희랑 함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채널 입장 요청해 주시고 다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LNF의 양극재를 공급받는 회사는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대형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를 최종 납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인 그 회사는 유럽 배터리 기업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배터리 하면은 엄청난 내수 시장에 중국 기업이 1, 2위를 하고 있고 그 외 시장에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최고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기업들은 이런 아시아 기업에 대한 배터리 의존도가 너무나 높으니까 이걸 좀 줄여나가려고 신생 배터리 업체들을 많이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양산에 성공한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업체는 LNF뿐만이 아니라 한국 배터리 기업과 잇따라 계약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와 이런 대형 계약을 따낸 게 바로 LNF인 거고요. 그동안 LNF의 가장 큰 약점이 다들 아시는 편중된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테슬라의 직납, 요것뿐이었는데, 그런데 벌써 이렇게 그에 상응하는 계약을 따내면서 확실하게 할 일을 하고 있는, 그것도 아니죠. 할 일을 더욱더 잘하고 있는 그런 LNF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대형 수주가 또 하나 나올 거로 제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또 제가 영상에서 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꼭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종목인 LNF는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시면 되는데, 또 생각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과열이다 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까지 있었죠. 긴축이 종언이 됐는데 우리 동학개미님들은 당장 팔아버렸다. 자,
정말로 가장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긴축이 종언이 됐으면은 이제는 오를 일만 남은 건데,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상태인데 왜 팔았을까요? 정말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가지고 최대 높은 금액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수익 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펼쳐진 상황인 겁니다.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을 사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거고, 그거를 저희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빨리들 입장해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2차전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너무나 안 좋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지만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상승한 거 보이시나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지금 양 지수 다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저는 내년이 너무나 정말 기대가 되고 너무나 궁금합니다.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좋은 종목을 딱 골라가지고 아주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이런 투자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 만큼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 제가 포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면은 이 손실도 만회할 수 있고요.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수익 아주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서 꼭 매수하셔가지고 요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능 향상이 요구된 시발점이 바로 AI 서버의 대역폭의 문제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기존의 서버와 다르게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프로세서 중심의 컴퓨팅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양도 거대하게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서버는 저장해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장을 그냥 해두는데 가치를 뒀다면은 AI 서버는 다르죠. 이런 서버의 차이점 때문에 저장 성능에 중점을 뒀던 낸드 플래시는 꽤나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고, 반면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램의 호황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수페타6의 저층 MLB라든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HBM, 이런 게 모두 디램 성능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AI 서버에서는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교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대역폭이라는 거는 고속도로의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차선보다는 당연히 8차선이 더 원활할 수밖에 없고, 8차선보다는 당연히 16차선이 더 빠르고 원활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이 CPU에 비해서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불리는 GPU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로 넘어오면서 서버 분야에서만큼은 GPU의 중요성이 CPU보다 더 커졌죠. 이건 마치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이나 등화류가 켜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배터리가 이제는 차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석유가 필요 없어졌듯이 AI 서버에서만큼은 이 CPU보다는 GPU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때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이런 산업의 발전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당초 2년마다 출시하기로 했던 GPU를 1년마다 출시하기로 바꿨고 CPU와 GPU를 묶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성능을 계속해서 높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쉽게 메모리 이동의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의 최대 한계치가 메모리의 최대 한계치에 막히는 문제인데 이 처리 장치의 발전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보면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앤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스앤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